테크스탁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는요, 계속해서 관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 이제 7월 접어들었는데, 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해서, 게다가 또 날짜가 임박했잖아요. 7월 8일까지 이 상호관세 유예 시간 마감을 앞두고, 더욱더 각국이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여서 또 예외는 아닐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을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알려주세요. 네,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과열이라고 주장하신 분 많다. 과열 아니다. 그 과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몇 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까? 그 과열이라면 뭐 오르면 안 되죠. 뭐 일본 기준상 단기적인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단기 추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4월 7일까지. 4월 7일까지 떨어지기 전에 미국 포인트는 여러분들 나스닥 현물 기준으로 19,800포인트에 있었어요. 이거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자, 차트 모습 보시면 19,800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진 것이냐? 그 관세 유예 노이즈, 그것 때문에 14,000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이제 마무리되었던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대 낙폭이 반등이 마무리 안 됐으면 미국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제 과대 낙폭에 분명히 낙폭 마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이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관세 부분이 잘 해결돼야 되겠죠. 어제부터 제가 달고 다니는 그 말이 있습니다. 7월에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면 수익은 없다. 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빠질 거면 지금 빠지라는 거죠. 지금. 이 불확실성이 오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내가 몸으로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더 높은 고지로, 다소간의 조정이나 눌림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고지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비바람을 맞아야죠.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이 불확실성이 올 것 같아.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나왔는데 미국 시장에 더 이상 트리거가 없어. 더 높이 못 갈 것 같아. 일정 부분 정리해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꼭 정리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국내 한국이죠. 협상단과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지금 뭐 별 큰 게 없어요. 그냥 미국에 우리는 정말 동반자고 제조업의 협력 파트너다. 이 정도를 강조했고, 이 부분은 김종현 회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시간 벌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도드라진 정말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갔겠습니까? 알래스카를 뭐 받아온다고 한들 거기에 대한 손익도 따져봐야 될 거고, 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지 한 달 만에 판단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국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수가 둔화예요. 내수가 둔화인데 내수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하니 너무 내수가 잘 가고 있죠. 소비, 화장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행, 항공. 그런데 그 내수 둔화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잘 간 게 어디였냐? 조선 피팅이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대감이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전일도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낌새가 또 알래스카 이런 뭐 강관 종목, 피팅 종목 좀 오더라고요. 뭐 동양철관 이런 것들. 이제 문제는 다른데 성장주 중심은 관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결국 알래스카 피팅 뭐 이런 거 조선들은 이 노이즈가 불거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자동차부터. 자동차 철강은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타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타격이 있고요. 저는 투심 타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철강을 제외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현대차나 기아를 바라보면 수급도 괜찮아요. 네. 좀 사야 되는 위치가 맞는데 투심 타격이 있다 보니까 도무지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전일도 정리해드렸지만 사기에는 괜찮은 가격인데 큰 주가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는 없다. 시간이 장기간 좀 필요하고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직접 관세 타격은 제한적이죠.
대미 수출 비중이 뭐 7%밖에 안 되는데 크게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타격이 오는 거냐? 미중 간의 패권 다툼으로 좀 심화되면서 여기서 뭐 공급망, 수요, 자, 한국은 너네 중국에 장비 주지 마.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좀 타격이 노이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세에 관한 타격은 저는 크지 않다.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알래스카는 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준비 안 됐을 텐데 LNG 프로젝트는 결국 준비가 됐네요. 화면 나가 보시면 LNG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LNG 이제 발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 조선 빅3에 당연히 수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저는 추가 가능성까지. 예를 들어 LNG선 발주가 돼요? 그러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안 필요한가요?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이제 조선이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좀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빅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계약 해지건이 있었어요. 계약 해지 금액도 여러분 조 단위예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5조가 좀 안 되는 쪽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거 소송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이미 1조 원대를 지불했거든요. 언제 받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나 충분히 수주를 받는다면 정말 뛰어난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삼성중공업만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위치인데 어제 주가가 좀 떴거든요. 글쎄요. 저는 조금 아직은 머뭇거려지는 위치다.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올렸습니다. 예전에 12,000원대를 노렸는데 그래도 15,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을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뭐 목표가들 증권사에서 많이 상향 조치됐는데 좀 보유자의 영역 내지는 짧은 손절매에 입각한 위치 접근만 가능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4월 7일 우리가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그날 우리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5% 하락했습니다. 7월 8일 만료 시한이 이제 일주일 정도로 다가왔고요. 그러면 7월 9일에 아무래도 뭐 수순대로 일정대로라면은 그때 앞서 4월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지수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섹터별로 영향을 받을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제한적일지, 이런 시나리오를 보자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 바램. 네. 일단 제 바램부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바램일 것 같은데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코스피의 조정이 코스닥 150으로 전이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키 맞추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이가 되고 있다는 팩폭을 좀 해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좋겠어요. 2,950선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더 높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눌림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작은 박스권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단 3,150, 하단에 3,010선 정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기관 행보를 쳐서 3,500선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하단에 다시 한번 3,000선을 깨면서 테스트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900선에서 2,950선까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번 관세로 하락폭은 큰 노이즈가 없는 이상은 2,900에서 2,950선의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빠질 것 같으면 지금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아까 뭐 서두에 말했지만 이 불확실성이 너무 싫다. 뭐 이거 말고도 부채 한도 협상도 있거든요. 뭐 저는 뭐 그것도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예? 치고받고 하다가 3일 정도 뭐 지나면 유예되고 이럴 것 같은데 유예는 될 겁니다. 항상 유예는 됐기 때문에. 예. 단지 지금 빠져야 되고요. 저는 지금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 저는 저 김민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비발언 맞고요. 그냥 견디고 더 높은 대로 7월 8월을 가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성향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좀 소나기는 올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김 이사님 어제도 사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룰 때 뭐 달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봐야 된다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이 출렁거림이 좀 심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1350원대까지 내려간 환율이 과연 뭐 뚫고 안착하느냐 정도는 뭐 계속 체크해 볼 포인트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300원대 초반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의 강세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수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뭐 각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더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기존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거예요. 3,000선 넘어서는 순간부터 속도는 둔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공교롭게도 7월 초에 이런 이 협상 이슈, 관세 협상 이슈와 실적 발표라고 하는 두 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적 없이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 원자력 이런 종목군들 실적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 SMR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는 건데 얼마나 수주를 거둘지, 수익성이 얼마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주가만 이제 계속 과속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구간에서 이들의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을 채우고 있느냐. 차라리 조선이나 방산처럼 실적을 채우면서 온 종목군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적을 채우지 않았던 원전은 실적 발표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3,000선 넘어서부터는 속도 둔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고,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고, 저는 뭐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핑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뭐 소식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뭐 출렁일 수 있겠죠. 한국이 뭐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받는다? 당연히 빠질 거고요. 다른 나라와 똑같이 받는다?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뭐 종목군들 중에서 좀 흔들리는 종목군들도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러면 뭐 그때 상대적으로 뭐 강하다는 뭐 조선, 방산 뭐 이렇게 관세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6월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7조 매수했는데 뭐 샀습니까?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섹터는 집중적으로 샀는데 그 샀던 섹터가 방산, 조선, 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7조를 사면서 당겼던 건 두 가지 업종이에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답은 나왔죠. 쟤는 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조방원, 엔터까지 뭐 괜찮아 보이는데 하반기 가면 종목 바뀔 수 있다, 포트폴리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뭐 연초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주장은 너무나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주요 종목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주요 종목군들로 포트를 서서히 이동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2분기 실적이 부정적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이 나쁠 때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수는 쉬어갈 가능성 두 분 나란히 좀 동의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섹터별로 오히려 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좀 어둡다 싶은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적 강조해 주셨어요. 이슈 봤습니다. 다음은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또 전문가님이 화장품 K뷰티 쪽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물론 뭐 기기 쪽도 화장품 쪽 K뷰티로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스테이블 코인 준비했습니다. STO 스테이블 코인 이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은요? 네, 저는 유통업종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미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다시금 반등을 합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 좀 상당히 급등한 만큼 또 급락하는 양상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뭘지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뭐 펀더멘털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패깅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화의 도전,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의 점유율, 이 부분은 뭐 한 시간 갖고도 부족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의 주관적인 경험칙인데, 이렇게 경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주식 전문가입니다만은, 이렇게 경제 역사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달러의 아성에 도전해서 잘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한 번도 패권을 놓지 않았고요. 통화를 꽉 잡고 있다는 내용이 어떻게든 그 경상수지 적자를 짊어진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축통화의 1위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뭐 가상화폐도 하고 CBDC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한다고 해요? 당연히 미국이 할 겁니다. 국내가 아니고요. 미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 국가들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슨 차이냐? 안타깝지만 국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유가 뭐 법안 통과 등등한데도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CBDC 그래도 미국 시장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겠다. 근데 국내는 어떻습니까? 어제 CBDC 실패. 지금 그죠?
그 CBDC의 한강 프로젝트 제가 설명해 드렸죠. 누가 있다? LG CNS가 있다. 기술력을. 그리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콩이야 파치야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볼 텐데 이거는 분명히 기대감과 모멘텀이었습니다. 기대감과 모멘텀이 지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나온 저 내용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일주일 만에 3번의 스탠스를 바꿨어요. 첫 번째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안 된다. 이거는 정리하면 중앙은행. 자, 통화정책은 여러분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금융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앙은행에 혼선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자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와서 또 약간 좀 머리 숙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뜰 겁니다. 이건 주식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뉴스 모멘텀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뭔가 줄다리기로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이 그 소실되지는 분명히 않았다. 근데 이제 기술적 대응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술적 메리트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우선 LG CNS부터. 자, 이거는 사실상 뭐 LG CNS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네. 아무 뭐 의미 없고요. 기술적인 건데 2주간의 주봉 흐름입니다. 10만 8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제 지금 7만 5천 원 종가 마감됐거든요. 이거는 가격 전략을 7만 2,900원 정해드리겠습니다. 7만 2,900원이 깨지면 아마 분명히 6자를 보게 될 겁니다. 6만 6천 원까지 하락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봉 모습인데 지난번에 하방을 찍었던 7만 2,900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기술적 반등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따른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웃겨요. 제가 이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삼성 SDS는 데이터 센터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주봉 모습인데 1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리고 전형적인 고점 캔들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금 하루 지났는데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16만 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 종목들인데 자 스몰캡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시세가 전부 다 분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분출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갭도 1, 2, 3단계가 있는데 갭 상승도 1단계 했을 때 들어가야지 대중 첨가 단계에서 시세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세계 INC나 NHKCP나 아톤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시세 분출 단계예요. 그럼 시세 분출 단계에서 고점 갱신이 될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럼 무엇이 나올 수 있냐? 눌림목 반등이라는 거죠. 그 눌림목 반등은 오늘 중앙은행의 뉴스 코멘트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그 중앙은행의 세 가지의 스탠스를 보니까 약간 협력 기조로 가게 되면 급등 가는 것 같고요. 금요일도 그랬고요. 협력 기조가 좀 안 나오면 급락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단기간에 우리는 여러분들,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시청자분들이 유연하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냐?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보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시점, 오늘이다. 오늘의 각각의 저점, 특히 LG CNS 72,900원이 깨지면 주가는 더 내려갈 것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STO와 관련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무작정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뷰를 제시를 해주시네요. 일단 가장 좀 나침반으로 삼을 종목은 LG CNS 그리고 72,900원 지지력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뉴스플로우는 꼭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 네, 중앙은행의 뉴스플로우가 어찌됐건 기술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박성재 앵커님 보면서 중앙은행에서 뭔가 딴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면 주가는 전혀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여력보다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조금 더 크게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통 섹터입니다. 김인선님은 이쪽 보신 이유가요? 네, 지수가 조정권 혹은 뭐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면 뭐 종목들의 순환이 일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그동안 조금 움직였다가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새롭게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선행지표 두 가지는 모두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올라오고 있고요. 향후 지출 전망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 쪽에서 뭐 7월, 8월에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소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거냐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역화폐 형태로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대형 유통사 쪽으로 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6월 이후에는 분명히 지수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은 최근에 뭐 이슈 나오면서 뭐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약간 소비 심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기준으로, 5월달 기준으로죠. 외국인들의 방한이 2023년을 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부터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예전만큼 당연히 많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벌써 순위는 중국인이 1위, 뭐 2위가 일본, 3위가 대만, 4위가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단체 관광객 일부만 추가해도 그러면 5월달에 추세를 이어갔을 때 뭐 7월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몬순 우기니까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6월 달에 전반적으로 증가, 뭐 8월 달에 약간의 뭐 감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모멘텀도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본다면은 일단 면세 쪽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예전부터 언급드렸던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세계 이런 것들도 백화점도 잘 되고 있지만 면세 쪽도 거의 지금 BEP까지 올라왔잖아요. 1분기 기준으로. 2분기부터는 뭔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호텔신라하고 면세 쪽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공항 면세점의 가격 하락까지만 이끌어낸다면 이건 뭐 대박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도 치열하게 좀 법정 공방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BGF 리테일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편의점들이 많잖아요. 지금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한 건물 건너 한 건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소형 점포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조금씩 붕괴되는 양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로 가면 조금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진 일부 점포들은 이참에 정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BGF 리테일 같은 상위 업체가 아닌 후발 업체들 쪽에서는 정리가 조금씩 벌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상위 업체 쪽으로의 집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이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수가 7월 한 달 내내 조금은 정체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순환매 차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중에서 대표 종목군들과 새롭게 모멘텀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섹터도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 전문가님 관심주는요? 오늘 계속 청기 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 하고 거요? 싶은데 예. ISC 준비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김 회사님은요? 네, 저는 삼성 E&A 준비했습니다. 예, 건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ISC 왜 어떤 걸 준비하셨길래 청기누설이에요? 오늘 사실 삼성 E&A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제가 공략하고 싶은 목록을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종목을 정말 추려보니 한 30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30개에서 내가 몇 개를 공략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이사님 삼성 E&A 갖고 오셨더라고요. 건설주에서는 저는 삼성 E&A만 봐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나도 오늘 청기누설을 해야 되겠다. ISC를 왜 들고 왔느냐. 익숙한 종목인데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은 리노공업보다 ISC입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을 많이들 밀어붙여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률 뭐 40%짜리 반도체에서 뽑아 올리려면 뭐 HPSP,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그들 종목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고민이죠. 사고 나서 그 영업이익률 40%짜리 고민한다? 사실 뭐 종목의 문제가 크게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 부분은 뭐 투심의 문제, 수급의 문제이지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 나의 그냥 두려움의 문제죠. 그러면 조금 하단에서 뭔가 테스터 소켓에 관해서 승부처를 보고 싶다. 그러면 ISC입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더 높이 갈 거예요. 5만 원대 있지만, 근데 다소간의 조정을 받아야지만 더 높은 데로 도약이 나온다면, 그리고 약간의 증권사의 리포트가 운칠 기삼으로 한번 탁 밀어줘야 되죠. 자, 목표가 7만 원. 그러면 딱 움직이거든요. 근데 ISC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움직일 위치입니다.
이 7월에 매크로 변수를 이용해서 변곡점에서 조정받았을 때만 잘 산다면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발 그 성질 좀 줄이시고 감정을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소심하게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2% 1%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뭐 5% 정도 그리고 좀 떨어지면 5% 정도 아니면 뭐 3, 4, 3 이렇게 10% 정도 해서 10에서 15% 정도 종목을 사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크로 변수를 뭐 오늘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조금 늦으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마무리 하셔도 된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내용보다 뭐냐면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모두 다가 강해지는 형태. 이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단기 추세는 강해졌는데 중기 추세가 강해지지 않은 종목을 사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먼저 단기 추세가 강해져서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중기 추세가 강하게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추세가 좀 강해졌느냐? 강해졌습니다. 하방 경직성, 지금 차트 모습 나가시면 이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다졌다는 거. 거의 10주 넘게 정말로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끼었거든요. 단단합니다. 깨지지 않죠. 깨져도 바로 올라오죠. 그러면 일봉의 단기 추세가 강해졌을 때 결국은 주가는 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의 단기 추세만 강해진다면 펀더멘탈적인 내용은 화면에 나가듯이 뭐 모바일 수혜, 회복수 AI 등등 그 다음에 반도체 테스터 소켓 뭐 수요 증가 실적 좋고요. 뭐 영업이익률 25%대고요. 외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팔아야죠. PER 22배 정도 되는데 16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소문 내지 마시고 이 토마토 시청자분들만 네. 많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뭐 리노공업 할까, ISC 할까 이런 고민들도 있으시죠? ISC에 대한 장점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삼성 E&A는 어떤 부분 보시나요, 이사님? 네, 일단 삼성 E&A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뭐 EMP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허공 플랜트를 포함한 소위 이제 공장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고 어떤 공장을 주로 만들어줬느냐? 삼성그룹의 공장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학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공장을 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독극물 관리 이런 것들도 쭉 해왔던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이 작년부터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전운이 고조되다 보니까 뭐 해외 비중이 높은 그다음에 뭐 중동 쪽에 기대감이 있는 삼성 E&A 같은 경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하마스를 포함한 이란 프록시들도 다 지금 이 둔화 상태, 모멘텀 둔화 상태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중동에서 당분간 뭔가 전운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뭐 낮다고 봐야 되겠죠. 뭐 간헐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뭐 테러 이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고 더 주목하는 건 미국과 중동에서 암모니아 지금 플랜트가 수주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E&A가 차기 모델로 잡은 게 수소하고 암모니아.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전달 매개체로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암모니아가 독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삼성 E&A가 이런 측면의 공사가 확보된다면 비화공 부분의 수주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그룹 내 공사를 누가 합니까?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건설 부분, 삼성 E&A 세 개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부터 P4라인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 삼성 E&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집딱 잡아먹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기대했던 이 암모니아 플랜트들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면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E&A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네요. 이 내부적으로 또 물량 수주받을 수 있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토마토 AI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 0.5가 나왔습니다. ISC가 점수가 좀 더 높아요. 6.5대 삼성 E&A 3.5로 이렇게
ISC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E&A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은 단기적인 탄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ISC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